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업계에 재직 중인 판선생이라고 합니다.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들과 기존 점주님들께 도움이 되고자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은 10년 전과 그대로인 편의점 조건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편의점 오픈을 하면서 점주님들과 많은 내용들을 협상하게 되는데, 협상을 하면서 가장 시간을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바로 조건입니다. 점주님들은 당연히 조건을 많이 받고 싶어 하실 것이고, 본사에서는 최대한 안 주려고 하고 있고, 점주님과 이 조건에 대해 한 번에 협의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건을 최대한 덜 주어 오픈을 시키면 회사 손익이 좋아져 개발 담당의 평가 항목 중 하나인 손익 항목에서 혜택을 받게 되고, 그보다도 윗분들에게 결제받기가 한층 수월하여 오픈을 할 때마다 이 조건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솔직히 개발 담당 입장에서는 한 점포 한 점포 오픈이 매우 소중하고, 점주님과 직접 상담하고 오픈하고 난 후도 계속 부딪힐 수도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부분 개발 담당들은 최대한 조건을 많이 들여서라도 오픈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점주님과 직접 부딪히지도 않고 얼굴 한번 보지도 않은 높으신 분들은 조건을 무조건 깎아오라며 점주님보다는 회사 손익에 더 기여를 하고 싶어 하십니다. 최근에도 편의점 창업을 희망하시는 예비 점주님께서 상담을 요청해 오신 내용이 있었는데, 조건 때문에 오픈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비 점주님께서는 지금 다른 업종을 하고 계셨고 편의점으로 업종 전환을 희망하셨습니다. 옛날부터 개발 담당들이 계속 명함을 드리고 이 자리에 오픈을 하고 싶다며 수시로 방문을 해서, 원래는 생각이 없었지만 갑자기 지금 하던 일이 장사가 잘 안 되다 보니 점점 편의점 창업을 생각하시게 되었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는 수익을 나누는 거에 대해 이야기를 잘 못하신 것도 있었는데, 그건 회사가 초기 인테리어, 시설, 장비를 99% 투자하기 때문에 일부 수익을 떼가는 거다 라며 설명을 드려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본사에서 떼어가는 금액이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는 이해를 하지 못하셨습니다. 인근의 경쟁점들의 매출을 확인해 보니 200만 원이 넘는 곳이 없어 솔직히 잘 나와봤자 100만 원 중반 정도 나올 만한 입지였는데, 편의점 본사에서는 70% 초중반 정도의 조건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 조건을 받고 24시간 편의점 창업을 해도 지금보다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이 뻔했기 때문에 저는 고민 한번 해보시라고 했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내가 자리를 가져와서 편의점 창업을 희망한다고 담당자들한테 조건 딜을 해도 담당자들이 조건을 많이 던지지 않으면 자리가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70% 초중반의 조건이면 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정하고 싶으시면 야간 미운영을 하셔야 원하는 수익이 맞춰질 텐데, 본사에서는 24시간 영업을 계속 강조하였고, 결국 점주님은 편의점 창업을 포기하고 매각적으로 생각을 바꾸셨습니다. 편의점은 수익을 점주님과 7대3, 8대2와 같이 일정 비율로 회사와 수익을 나누는데, 이에 대해 불만이 많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수익을 나누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편의점 본사는 편의점을 새로 오픈할 때 인테리어, 시설, 장비로만 최소 5, 6천만 원을 투자하게 됩니다. 이 초기 발생된 비용을 본사에서는 계약 기간인 5년 동안 다달이 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한 운영을 하시면서 각종 지원들과 마케팅 비용 등의 대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 점주임차 타입 기준으로 5년 뒤에는 인테리어, 시설, 장비들의 감가상각이 끝나게 되어 매출에 따라 편차가 있겠지만 점주님한테 조건을 더 드리면서 재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본분자 타입은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편의점 점포 개발 일을 하면서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중 하나는 조건입니다. 5년 전, 아니 10년 전에도 신규 점주임자 타입으로 오픈하는 일반적인 점포들은 수도권 외곽 쪽은 통상적으로 70% 초중반, 서울 도심 쪽은 70% 중후반의 조건으로 계약을 했었고, 2023년 현재도 별반 다를 게 없이 똑같습니다. 오히려 계속 조건을 줄이라고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단 경쟁사 전환이라든지 권리금과 월세가 비싼 매장들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비해 조건은 많이 주는 편이긴 하지만 일반적인 점포들 오픈 시 조건이 문제입니다. 본부 임차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에 비해 조건 차이가 아예 없고, 심지어 몇 년 전에는 전기료 지원까지 없애버렸으니 요즘 본부 임차 기준 최소 1매출 200만 원 정도는 나와줘야 유지가 되실 겁니다. 과거에 비해 최저임금, 공공요금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올랐지만
조건만 수년째 그대로인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개인적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수도권 기존점 본부임차 기준으로 CU는 750에서 800만원, GS는 700에서 750만원, 세븐일레븐은 600에서 650만원 수준의 정상금을 맞춰드리는데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잡고 주유수당을 제외하고 24시간으로 단순 계산만 해봐도 약 730만원이 나오며 각종 나오는 세금만 내도 인건비도 못 가져가는 사업인데 본사에서는 언제까지 이 조건을 계속 고집할 수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CU와 GS15 같은 경우에 한 달에 100여 개씩 오픈을 하고 있고 폐점은 오픈의 60%에서 70% 정도 하고 있어 점포수 순 증가는 꾸준히 되고 있습니다. 결국 CU는 이번 연도에 17,000점을 달성하였고 GS25도 이제 곧 17,000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결국 정해진 상권 내에서 나눠먹기인데 전체 매출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점포당 일매출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점포당 점주님들의 수익도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적은 투자금과 누구나 창업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예전보다는 확실히 덜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도 편의점 창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예비 점주님들이 있습니다. 마음 편하게 적은 투자금으로 인건비 정도만 나오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좋은 사업인데 인건비 정도가 나오려면 이제는 고정 지출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매출만 가지고는 조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맹계약 조건이 더 좋아지든 매년 발표되는 상생지원 제도에서 파격적인 지원이 있어야 가맹 점주님들을 더 많이 끌어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건을 많이 받고 싶으시면 딱 하나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편의점 할 자리를 직접 가져와서 담배를 딴 후 편의점 회사들을 다 부르면 됩니다. 담배를 따지 않으셔도 되긴 한데 만약 인근에 공실이나 다른 더 좋은 자리가 있으면 먼저 치고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담배를 직접 취득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단 그 자리가 매출이 평균 이상 자리여야 합니다. 정말 최소 150에서 160만원 이상은 나올 자리여야 회사에서도 예상 매출 200만원 정도로 잡고 조건을 조금이라도 더 드리려고 할 겁니다. 몇 주 전에 멤버십 영상으로 23년도 7월부터 이 브랜드를 선택하세요 라는 주제로 업로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까진 유효하긴 한데 올리고 나서 바로 조건이 정말 안 좋아졌습니다. 회사의 실적이 생각했던 것보다 안 좋아졌다며 이번 연도에는 손익 목표 달성을 위해 조건을 작년이나 재작년만큼 퍼주면서 오픈을 하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특히 업계 3위 브랜드인 세븐일레븐이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더 이상 오픈을 하지 않고 적자인 저매출, 저수익 점포들의 폐점 계획을 늘리고 현재 남아있는 고매출 점포들에 집중하겠다고 하면서 수익 개선을 위한 작업에 첫 스타트를 끄는 만큼 타 브랜드들이 어떻게 변할지 궁금합니다. 세븐일레븐이 오픈 경쟁에 있어 발을 빼니 CU와 GS15, 이마트24도 이를 따라가는 분위기이긴 한데 세븐일레븐이 잘 나가야 4개 편의점 회사끼리 경쟁이 치열하게 되면서 점주님들 조건도 좋아질 수 있는 건 확실한데 세븐일레븐의 행보가 정말 안타깝습니다. 겉으로는 상생을 외치면서 속으로는 놀랍게도 실속을 다 챙기는 편의점 본사들, 가맹 점주님들 뿐만 아니라 물론 직원애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GS15와 CU 기준으로 이제까지 매년 수천억씩 수익을 냈으면 그만큼 보상이 따라와야 하는데 전혀 없고 오너들 배부르기에 급급합니다. 가맹본부는 편의점 수를 늘리기보다는 편의점 점주님들의 실질 영업이익을 보장해주고 개선하는 방향으로 양적이 아닌 질적 성장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오픈을 해서 매출이 잘 나오지 않으면 항상 모든 책임은 점주님이 지게 되는데 회사에서도 어느 정도 이익을 보장해주는 시스템이 되면 아무데나 막 오픈을 할 수도 없고 점포수는 많이 늘어나지 않겠지만 서로 윈윈할 수가 있어 조건 가지고 크게 실랑이할 필요 없이 편의점에 대한 안 좋은 인식들이 개선이 될 것이며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몇 년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내에서 조건을 줄여가면서까지 수익을 내고 다른 큰 수익 모델을 찾기보단 해외 시장으로 뻗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GS15나 CU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중인데 더 다양한 나라들의 진출을 모색하여 대한민국을 알리고 수익을 많이 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멤버십 영상으로 세븐일레븐의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와 세븐일레븐 점주님들을 위한 내용을 담아보려 합니다.
중학생 이상 가입하시고 다음 주를 기다려주세요. 지금까지 편선생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